박찬근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앞으로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들의 재택 치료가 늘어날 텐데요. 집에 머무른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응급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0대 박모 씨는 자가격리 8일 만에야 체온계를 받았습니다. 기록하는 어플에다가는 그냥 열 안 나면은 상태 괜찮으면 36.5도로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도착한 체온계는 아파트 우편함에 배달됐습니다. 주민들이랑 동선이 겹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내려가서 1층에서 다시 가지고 저희 집까지 와야지 되면서. 박 씨가 항의한 뒤에 집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대다수는 박 씨처럼 집에 머물게 됩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겁니다. 때문에 재택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 상황 시 병원으로 즉시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실제로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12만 3천 명 중 16%는 증세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의 상태를 재빨리 가늠할 수 있도록 체온계와 함께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져도 이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체크하지 않고 넘어간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 재택치료 협력병원이 구나 군별로 선정되면 재택치료자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게 됩니다. 동반 가족의 감염 위험은 크지 않지만 규칙은 정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확진자와 동반 가족은 최소 1m 거리를 두고 그릇과 수건은 따로 사용하며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도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하면 가족 감염 위험은 낮았습니다. 다만 가족 중 고령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다면 경증이라도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 출근 시간에 부산에 있는 한 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던 30대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게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 시간 부산 수영터널 안으로 차들이 밀려듭니다. 터널 출구 쪽에 멈춰선 차량 한 대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오고 열어보니까 불꽃이 전체적으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진압은 시도했는데 진압이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 30대 A씨가 몰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에 탄 차량을 치우고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불이 난 수영터널은 길이가 1km가 안 돼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 현장 대응이 늦어졌으면 운전자들의 유독가스 흡입 등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추돌 사고를 낸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날 지인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출근하다가 숙취운전이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네, 자신을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였던 범죄 조직의 총책 박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그 피해 액수만 해도 400억 원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붙잡힌 박 씨는 경찰 출신으로 과거에 수사를 하다 알게 된 수법을 범행에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한국과 필리핀 경찰에게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올려. 손이 묶인 채로 승합차에 오른 이 남성은 김미영 팀장이란 소개로 시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술의 혐의로 2008년 해임됐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는데 밝혀진 피해액만 80억 원, 총 피해 추정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조직은 중국 해커를 고용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20만 명의 명단을 빼낸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저축해서 대출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는데
예, 그 다음날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해줄까 해가지고 그게 사기였더란 말이죠. 박 씨는 과거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근무했는데 이때 수사했던 보이스피싱범들의 수법을 그대로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직접 수사했던 피의자 3명을 조직에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선 조직원 중 일부만 검거됐고 박 씨 등 주요 인물들은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과 함께 9년 동안 일당을 추적해 필리핀에 숨어 들어간 다른 조직원들을 먼저 검거했습니다. 이후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2주 잠복 끝에 박 씨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검거된 조직원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뒤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지방분권 추진단체들이 지방분권 개헌만이 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충청북도가 타 시도와의 경계 지점에 세운 조형물을 충주 고구려비 조형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역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는 프랑스 초대 국가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한 프랑스 대사가 비엔날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청주의 한 청년 창업인이 대체육 시장에 도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투자도 유치했는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제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단체 등 10개 단체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가올 대선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개헌을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역 언론인 클럽 등 지방분권 추진단체들이 청주 오송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토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절반 이상 집중돼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방자치 30년간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며 지방분권 개헌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지방만 잘 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운영 체계를 완전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2024년 총선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완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국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보충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분권은 사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입니다. 17개 시도에 균등하게 2~3명씩 상원을 구성하고 외교, 통일, 국방, 지방자치, 정부 예산 등의 권한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인구 중심의 기존 단원제 국회로는 중앙의 일방적 정책을 견제할 수도 지방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지방균형 발전을 지켜줄 보루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상원이다. 참가 단체들은 각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화를 요구하고 국회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지방분권 개헌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